발표자는 발표 주제를 언급하고 이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진 유리창 법칙을 보여주는 사례를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1969년 미국 스탠퍼드대 미국 교수 필립 짐바르도의 사례를 들고 오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인용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색깔이 다른데 A 지역과 B 지역을 나누었고요. 결과적으로 깨진 유리창이 하나 생기자 A 지역도 B 지역과 마찬가지로 차가 부서졌다라는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깨진 유리창이 하나 있다고 해서 괜찮았던 곳에 있던 차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된 건 이해가 잘 안 가는 일이다, 의아한 일이다 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조지 켈린과 제임스 윌슨은 깨진 유리창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용은 가벼운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 라는 범죄 심리학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던 권위자,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진 유리창 법칙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그래서 더 큰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을 역으로 적용했을 때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의 사례인데요. 여기 검표라고 하는 것이 표를 검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교통카드를 찍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 년 전이 아니죠. 사실 좀 오래 전에는 지하철을 탈 때는 티켓을 끊어야 됐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노란 색깔 티켓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다 라고 해서 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미국 뉴욕시는 치안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지하철의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말은 깨진 유리창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 중 하나인 지하철 내부 청결과 검표 강화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 단어들이요. 조치 시행, 그리고 지하철 내부를 깨끗하게 하고 검표를 강화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맥락으로 쓰이냐면은 깨진 창문을 방치하지 않았다. 깨진 창문을 고치고 주변을 정리했다. 라는 말로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깨진 창문을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방치해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쳤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도시 전체의 치안과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고치자 깨진 창문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진 창문을 하나 고치자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 그것을 이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아까까지 살펴봤던 사회적인 차원의 깨진 유리창 법칙을 일상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해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뭡니까? 청중에게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질문인 거죠. 꼭 고치고 싶은데 단숨에 고쳐지지 않는 나쁜 생활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깨진 유리창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습관 한 가지를 먼저 고치려고 해보는 것이 좋다. 아까 뉴욕시가 지하철 내부를 깨끗하게 하고 검표 강화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습관 한 가지를 먼저 고치면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지 않으면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습관들도 바꾸려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 한 가지를 만들면, 바꿔서 얘기하면 깨진 유리창 하나를 고치면 다른 좋은 습관이 뒤따르게 된다. 즉 삶의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진 창문을 방치하지 않고 작은 부분부터 개선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이게 아까 나왔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의식도 바뀐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고쳐 나가면 좋겠습니다.